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모이자의 야모부동산 기lum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로 도움이 되드릴까 하고 지난주부터 고민을 했는데 지난주에 방송을 마치고 가는 길에 제가 평소에 이 회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부동산이 왜 맨날 뛰나. 그리고서 제가 혼자 생각해 부동산이 사심이 뭐 횟감인가 왜 맨날 뛰나 이런 생각을 그냥 우스개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진정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부동산은 생물이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우선 제 개인적으로 저는 어려서 초등학교 때 여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부동산과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면 어려서 신당동, 지금 신당역이 있는 신당동에 살았습니다. 거기는 신당역의 중앙시장 쪽, 그쪽 지역은 전부가 다 상업지역입니다. 강북은 상업지역이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신당역의 북쪽 지역, 중앙시장을 낀 이 지역은 전부 상업지역이에요. 저는 이제 거기서 주택에 살았는데 지금 신당동 그 지역을 가보면 굉장히 낙후하고 제가 살았던 50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개발도 안 돼 있고 뭐 물론 변화는 있지만 주거 지역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그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때였으니까 제가 학교를 갔다 오면 엄마한테 엄마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10원만이에요. 제 용돈이 하루 10원이었습니다. 10원. 그냥 한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과거를 한번 되돌려 한번 보세요. 이제 연령대가 있으시겠지만 서울에. 제 용돈이 10원이었어요. 일일 용돈. 일일 용돈이 10원이었는데 이 10원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5원어치는 과자를 사 먹고 5원어치는 만화를 봤습니다. 이렇게. 그럼 한 2시간 정도. 근데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놓고 이제 지금의 아이들의 용돈을 한번 이렇게 비춰봤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5,000원은 가져야 과자 좀 사 먹고 이렇게 만화를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 옮겨가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동산 쪽으로 옮겨가서. 그랬더니 그 당시에 제가 신당동의 그 상업지역에 있는 주택이 한 50평 됐습니다. 50평. 대지가 50평 되는 그냥 한옥주택입니다. 이 50평 대지 한옥주택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71년 정도 됩니다. 71년. 상업지역의 주택 50평이 500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얼마쯤 할까요? 이때 이 지역의 땅값은 이렇게 나눠보면 10만 원인 겁니다. 10만 원. 그냥 뭐 건물 생각하지 않고 쉽게 통으로 해서. 근데 지금 그쪽 지역의 땅값은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주거지역이 뭐 5천만 원씩 하나 5천만 원입니다. 강남은 이미 5천만 원짜리는 없습니다. 5천만 원 주고는 구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사실 거긴 또 상업지역이니까. 근데 지금 강남에서 50평짜리를 이렇게 살려고 하면 25억을 줘야 되죠. 제가 가려고 하는 종착지가 있습니다.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500만 원짜리가 25억이 됐어요. 그럼 이게 이제 결국 500배 아니겠습니까? 500배? 애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엄마 10원만 해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먹었는데 지금 아이들 5,000원은 가져야 돼. 이것도 500배죠. 재미있는 제가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500배의 상승을 한 셈이죠. 중요한 것은 부동산을 언제 사야 되나, 부동산이 왜 맨날 뛰나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혼자 생각을 해본 거죠. 부동산이 맨날 뛰면 쫓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왜 맨날 뛴다고 하소연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이 앞으로도 뛸 건가?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앞으로도 뛸까요? 안 뛸까요? 이거. 제가 개인적인 비유를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부동산은 뜁니다. 뛰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투기를 조장하는 그런 띄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이라는 것이 건물이든 주택이든 간에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물가가 아이들 용돈이 10원에서 5천 원이 됐듯이 이 아이들도 이 물가가 오르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건물이든 주택이든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재료가 들어가서 부동산이라는 건물, 주택이 되는 건데 그 재료들이 오르는 한은 반드시 뛰지 않겠습니까? 오르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왜 맨날 뛰나 이렇게 화를 내거나 신경질을 낼 게 아니고 뛰면 쫓아가세요. 저리 뛰면 더 많이 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적어도 자기의 재테크, 포트폴리오에 가장 커다란 틀이 있다고 하면 그중에 적어도 절반은 부동산으로 해놓으시되 뛴다고 푸념하지 마시고 쫓아가서 잡으시길 바라겠고, 부동산은 생물이다라는 표현을 제가 쓴 것은 이렇게 부동산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마치 노량진 시장이나 가락동 시장에 가시면 경매를 아침 일찍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도 같은 가격이 없습니다. 매일 등락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을 1년을 놓고 보거나 2년을 놓고 3년을 놓고 보면 결국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매일 움직이죠. 이 대목에서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달에 우리 집 근처 내가 살려고 했던 건물, 내가 보려고 했던 부동산 지난달 가격이 얼마였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많이 달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물이라는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부동산은 생물이다. 그래서 지난달의 데이터를 이번 달의 데이터로 참고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건물을 평가하거나 건물을 바라보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난주에 나는 왜 건물을 못 사나 이렇게 1부에서 얘기를 드렸고, 또 2부에서는 내 건물은 왜 안 팔리나 이렇게 2부에서 이제 방송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첫 번째 주제, 부동산 왜 맨날 뛰나? 쫓아가세요.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생물이다. 생물이니까 과거의 데이터나 그것이 일주일 전의 데이터라 하더라도, 어제의 데이터라 하더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서류와 기본적인 체크 그리고 평가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이렇게 해서 빠르게 구입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선 첫 번째 주제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제가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한 주제는 이겁니다. 건물 투자 월세가 얼마냐고요?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제가 손님이나 이제 이 투자자분들을 강남에서 아마 제가 한 8년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만난 손님들을 생각해 보면 한 수천 명도 넘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 중에 건물과 관련해서는 월세가 얼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거의 100%죠, 100%. 100%입니다, 100%. 그런데 월세가 얼마냐고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당연한 질문이신데, 여기에 방점을 찍어버리는 경우, 여기에 머물러 버리는 경우가 70%예요. 70%. 이 70%의 사람들은 건물을 제대로 못 삽니다. 네, 제대로 못 사요. 월세를 바라보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건 언제부터냐?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에 유럽의 선진국 중에 하나인 독일에서는 은행에서 돈을 맡기면 돈을 예치한 것에 대한 맡긴 그 돈을 받았어요. 따로 예치해주는 대가로. 그게 2014년도부터입니다. 이 얘기는 2014년도 저희 한국 부동산 건물 시장도 사실은 그런 분위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은행에서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2014년도부터 부동산 건물 시장, 상업용 건물 시장에서 월세를 바라보면
월세를 바라보고 건물을 선택하려고 하면 그러면 좋은 건물을 고르기가 어렵다. 더군다나 건물을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 어떻게 되느냐? 시기를 놓치게 되죠. 시기를.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손님 중에는 3년에서 4년 정도를 아직도 건물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럼 이 3,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건물을 팔려고 했던 분이라고 하면, 건물주라고 하면 역시 똑같고요. 살려고 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이 사이에 강남 평균 건물값의 상승률은 거의 10%에서 15% 가깝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에서 15%를 자기는 더 주고 사든지 이만큼 손해보고 팔든지, 건물주의 경우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건물 투자는 더 이상 월세를 생각하지 말고 안전한 투자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흐름이 이미 바뀌어 가고 있다.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2014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고, 거의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있어서 건물 투자에서 월세가 얼마냐고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그 건물이 안전하고 좋은 위치에 있고, 그리고 향후에 내가 투자한 그 원금이 어떻게 불어날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부동산 흐름이 바뀐 걸 모르시나요?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끝으로 제가 부동산의 흐름을 이렇게 써놨으니까 부동산의 흐름과 관련해서 잠깐 우리 서울 부동산일 수도 있고 한국 부동산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이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출발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 이때부터일 겁니다. 이때부터. 이건 60년이고 요건 이렇게 이제 70년, 80년, 90년, 2000년입니다. 60년대에는 돈도 없었죠. 돈도 없었고, 그리고 뭐 살만한 물건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60년에는 한국 사회에서 돈이 꽤 많이 있는 전통적인 부자들의 경우에 아마 부동산을 했을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땅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하면 거의 땅이다. 왜냐하면 60년에 뭐 건물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트렌드가 이때는 땅이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70년에 들어와서는 이때는 이제 아파트가 등장을 하죠. 아파트가 등장을 합니다. 너도 나도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하고 아파트를 사면 그게 프리미엄, 웃돈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아파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70년대는 아파트의 시대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 80년대가 들어오죠. 80년대 중반. 이때는 아파트가 70년에 지어졌으니까 무려 한 15년이 지나갔죠. 15년이 지나가면 이때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15년 정도의 텀이 지나가면 그럼 아파트는 재건축이라는 그런 이제 새로운 분위기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재건축이 부동산 시장의 하나의 트렌드였습니다. 60년대 땅, 70년대 아파트의 시작, 그리고 80년 중반에 재건축, 이렇게 트렌드가 이제 방향이, 흐름이 가고 있는 거죠. 그 90년대 중반이 됩니다. 90년대 중반. 그럼 이때는 저희가 이제 경제 규모도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고, 그리고 개인들도 삶의 질도 상당히 괜찮아지는, 이제 88년도 올림픽이 88 올림픽이 끝나고 그렇게 됐으니까 이때는 분양시장이 부동산에서 하나의 어떤 흐름, 트렌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중반 정도 되면 아파트 이렇게 공사 현장에 가면 이렇게 이제 뭐 그 분양 신청을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 있죠. 줄을 서 있으면 그 아기를 업은 그 젊은 엄마나 뭐 이런 분들이 서 있는 것을 이렇게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90년 중반에는
아파트 분양 현장에 그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가지고 아파트 당첨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그런 모습들. 결국 이 분양시장 여기에는 작은 상가들, 오피스텔이라든지 작은 상가들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도시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양에 대한 초점이 관심이 많아지는 이제 그런 때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0년에 들어오게 됩니다. 2000년. 2000년에 들어오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하나의 어떤 그 흐름이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2000년대는 상업용이 본격적으로 일반인의 관심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상업용. 이때까지만 해도 상업용이라는 것은 그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놓는 이런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대까지 건물을 샀다 그러면 보통 보유기간이 10년에서 15년이에요. 보유기간이. 그리고 건물을 팔려고 내놓으면 건물이 안 팔려요. 왜냐하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15년은 가지고 있어야 건물이 사고 팔리고 해요. 근데 2000년에 들어오면서부터 일반 사람들도 일반인들, 일반 투자자분들도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곧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꼬마 빌딩도 되고 건물이 되겠죠. 상가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의 흐름이 계속 바뀌어 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개인이 이 사이사이에 틈새는 있어요. 아파트를 투자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뭐 분양시장에 다시 들어가서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커다란 흐름에 올라타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동산에서 상업용 건물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부동산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이 흐름을 바뀌었다고 인정하지 않거나 그러지 말고 올라타셔서 건물 상업용 시장에서 좋은 투자처로 안전한 자산 지킴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야모 부동산의 기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처럼 저도 회를 좀 많이 좋아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 수족관 안에서 회가 팔딱팔딱 뛰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회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뛰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로 오늘 강의를 좀 시작을 해 주셨거든요. 부동산의 과거 흐름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안에서 이런 상업부동산에 대한 흐름, 얼마나 많은 관심이 커졌는지도 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이 흐름에 맞게 나도 이제 상업부동산에 조금 투자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언제나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